뭐야? 이게 뭐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희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세 번째 정리였지만 매번 뭔가 놓친 게 있을까봐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완전히 빼내자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핸드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쌓인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핸드폰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희가 이걸 숨겨둔 걸까요? 도윤은 그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도희가 얼마나 치밀한 성격이었는지 알고 있던 도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거라고요. 도희는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아이였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충전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호환되는 충전기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드디어 화면이 켜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도희가 보람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앱들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도희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도희 대리,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도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저는 그냥 제 일만 하고 싶어요. 왜 저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선 안 될 걸 알았잖아.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책임져야지. 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고 의욕적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을 들어봤습니다. 기찬이 도희를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서 협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도희에게 돈봉투를 던지며 모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죠?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세리의 건방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의롭게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도희의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도희가 죽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녹음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도희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만나기 전에 미리 녹음을 켜둔 모양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와네, 기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희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도희의 절규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죽고 싶다고? 그럼 죽어. 기찬의 목소리는 악마 같았습니다. 네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강세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이미 충분히 혼냈잖아요. 세리야, 넌 빠져.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도희가 밀려서 쓰러진 소리였을까요? 아, 도희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뒤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찬과 세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기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도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는 건 아니지? 세리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걸 누가 알겠어. 기찹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그 뒤로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인 씨,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직접 와서 들어보세요. 30분 후 재인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도윤은 말없이 핸드폰을 들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자 재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을수록 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끝나자 재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도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둔 거예요. 재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역시 그 놈들이었어요. 우리 은호도, 도희 씨도, 재인 씨.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개해야죠. 온 세상이 알아야 해요. 두 사람은 즉시 여러 곳에 백업을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리고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기찬이 증거를 없애려 할 게 뻔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변호사한테도 하나 맡겨두죠.
제인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찬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 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얼굴이 밝아 보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생 유품 정리하는 거죠. 도윤은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걸 발견하신 건 아니겠죠? 도희 씨가 무언가 숨겨둔 것 같은 이상한 게 무언가요? 도윤은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해서 도희 씨 일은 불행한 사고였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고라고요? 그렇죠. 교통사고였잖아요. 더 이상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요? 기찬의 목소리에 의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조카까지 있으신데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 조카 보람이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도윤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세상에는 알아선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기찬 씨, 뭐라고? 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요. 당신이 도희에게 한 일 다 드러날 거예요. 이 자식이 뭔 소리를. 기찬이 도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찬은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어머님, 그냥 도윤 씨와 업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업무 얘기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컸는데요. 윤희의 날카로운 눈빛에 기찬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찬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과 제인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YL그룹의 스캔들이라는 소식에 취재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였습니다. 오늘 공개할 녹음 파일은 김도희 대리가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녹음들을 남겨둔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기찬의 협박 음성.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찬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이게 정말 황기찬 회장의 목소리가 맞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99.8%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인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의 녹음이 재생되자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입니다. 도윤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각 방송사에서 이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YL그룹 주가는 곧바로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치고도 더 떨어질 기세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기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강세리는 다음 날 아침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기찬을 만나러 구치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기찬을 마주한 세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왜 나까지 끌어들인 거야? 세리야, 진정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낸다고? 이미 끝났다고. 세리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면회를 마친 세리는 바로 수사관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기찬 씨가 계획한 거예요. 세리는 완전히 기찬을 배신했습니다. 도희 씨를 위협한 것도 돈을 던진 것도 다 기찬 씨 짓이었어요. 그날 현장에도 같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렸어요. 하지만 기찬 씨가 듣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기찬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세리에게는 살인방조죄로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그날 오후 도희의 묘 앞에 도윤 가족이 모였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도희가 편히 잠들 수 있겠다. 보람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무서운 아저씨들 혼내줬어요. 그래? 보람아, 엄마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 도윤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도희야, 형이 약속 지켰어. 이제 푹 쉬어. 보람이는 형이 잘 키울게. 제인도 도희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도희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기찬의 구속으로 YL그룹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강미란과 강승우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규철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기찬이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제인, 이게 끝이 아니야. 네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과연 기찬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